자, 주기가 똑같은 두 개의 삼각함수 fx, gx가 있습니다. 그 fx, gx에 대해서 gx랑 fx는 무슨 관계가 있다? 일단 fx라는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적당히 평이동한 후 a 배만큼 진폭을 늘린 효과가 보여진다. 맞죠? 자, fx가 있습니다. 굳이 사인을 만들 필요는 없어. 둘이 아마 내가 봤을 때 관계만 읽어주면 돼. 알았죠? 자, 얘 진폭이 현재 얼마야? 현재 6입니다. 원래 삼각함수 자체를 fx는 6배 했겠지. 근데 그게 필요 없다고. 6 사인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그 녀석 말고 누구 gx를 보자. gx는 진폭이 얼마야? 2잖아. 맞죠? 몇 배를 했네? fx를. 그렇지. a는 3분의 1배를 했나 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어떻게? 마이너스 8과 8 사이에 있는 값으로 적당한 편의동을 나타내래. 삼각함수는 근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자가 요걸 요만큼만 옮겨도 겹칠 수 있어. 근데 한 주기만큼 더 옮겨도 또 겹칠 수 있지. 맞죠? 맞죠? 그걸 가지고 편의동을 나타내 보래. 그냥 제일 단순하게 생각해봐. 누가 어디로 갔어? 지금 값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얘가 지금 4죠. 얘가 온 거 같고 여기 4다 그지? 4가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골이라고 할까? 아 마루지 마루. 마루라고 할까? 근데 여기 뭐로 갔어? 9. 얼마만큼 이동했어? 5만큼 이동했잖아. 그럼 B는 얼마야? 5 아니야? 답 2번 했지 너. 2번 했지. 어디 뭘 틀렸어? 얼마라고 했어? 어허. 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럴 수 있죠. 아무튼 됐지요? 예. 만약에 A가 음수일 수도 있어. 이걸로 싹 바뀌는 순간 진짜 찐상이 됐나? 왜?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러면서 평이동을 얘가 여기로 간 게 아니라 얘가 여기로 이동. 얘 이 4가 여기로 이동. 그럼 마이너스 3이 아마 답이었을 거야. 그때는 또. 그지? 그런 식으로 찾아야 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거든. 이러면 진짜 어려워져. 실제로 내가 기출문제 이런 문제 본 적이 있고. 알았죠? 아마 내가 내신 대비하게 되면은 이 학교 저 학교 기출문제들 많이 풀리잖아. 그때 아마 방금 내가 말한 거 보게 될걸. A가 음수라서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나는 거. 어쨌든 됐고요. 정리 다 되면 703번 가봅시다. 703번 fx라는 함수는 sin kx 뭐야? sin x를 평이동이나 뭐 실수별 한 거 전혀 없고 그냥 딱 주기만 바꾼 상황이다 맞죠? 그 주기를 바꿔놨던 sin kx라는 함수 fx가 있습니다. 그때 그 녀석이 5분의 4와 만나도록 하는 abc 5분의 4는 특수각에서 나오는 값은 아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각을 찾아주세요. 알파를 찾으세요는 아닐 거고 알파 베타 감마의 관계 찾아줄 거야. 그러면서 이거 내가 아까 별표 아마 지난 시간에 별표 치라고 했었을 걸. 이 문제 그지? 숙제 풀 때 좀 신경 쓰라고. 요 녀석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이게 대부분의 문제가 보면은 막 알파 베타가 대칭형이고 감마 델타가 대칭형이라서 두 개, 네 개 다 더하시는데 알파 델타의 합은 요거를 기준으로 두 배니까 베타 감마의 합도 요놈의 두 배가 되겠다 맞지?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맞지? 그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는데 이거는 뭔가 세트도 안 맞아 보이고 뭐 이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방법은 두 가지가 될 거야. 일단 베타 플러스 알파를 여기 기준을 대칭이니까 이걸로 상수항으로 써봐. 뭐 그런 방법이 있을 거야. 근데 그거 빼기 알파라고 하면은 여기서 알파만큼 빼봐야지 얼마지?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 그렇기는 한데 그거보다 좀 더 명확하게 푸는 풀이 뭐 이게 한 세트였어. 감마가 여기 있어. 알파는 여기 있지. 그때 이 간격이 똑같잖아. 그래서 감마에서 알파를 빼시오는 여기야 여기. 빼기. 뭐 말인지 알겠음? 그래가지고 결국 뭐다? 하나의 주기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결국 우리한테 물어본 건 뭐라고? F 베타야. 아까 값을 잘못 썼네. 그래서 답은 5분의 4예요. 끝. 이해됐음? 이해됐음? 끝. 여기까지. 예? 왜요? 네. 왜냐고요? 다시 한번. 자. 네.
이해됐죠? 왜? 답이 5분의 4가 아니야? 예, 예. 고장났어요? 자, 뭐예요? 똑같은 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라는 느낌으로 가지면 되지 않을까? 자, 왜? x만 바라보면은, x를 하나의 문자로 바라보면 얘도 각이 지저분해 보여. 근데 우리가 만약에 x-4분의 파이라는 각을 t라고 치환을 해주면 저 f라는 함수는 ft니까 이 f에 대한 t라는 문자에 대한 식은 아니니까 f라고 부를게. 저 함수가 뭐임? 코사인 안에 제곱 안에 각이 뭐예요?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얘는 코사인 t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리고 코사인은 무슨 함수? 무슨 함수? 무슨 함수를 원하는 걸까? 내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 어? 코사인은 무슨 함수? 우함수. 우함수. 그래서 제곱 때문에 사실 원수 겸수 안 따져도 되지만 정확하게 말하고 싶어서 우함수거든. 그래서 제곱이 없다고 하더라도 각을 부호 바꿔도 돼. 그러고 나니까 뭐야? 2분의 파이의 홀수배. 한 배에다가 뿔마 t가 나왔잖아. 뭐야? 사인 t랑 똑같지. 뭔 말 알? 그러니까 원래는 부호 따져야 되는데 제곱이니까 부호는 안 따질게. 그러면 끝났지. 뭐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k. 물론 코사인은 안에 지금 각을 x가 아니라 t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k 플러스 1이라는 c에 대한 이차식이 되어버렸잖아. 이거 대신에 지금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t 쓴 거다. 됐나요? 예. 그래서 이 녀석이 뭐예요? 최대 최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네. 그러면 뭐 해야지? 그려봐야지. c에 대해서. 짠. 축이 어딥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 마이너스 1보다 크거 나갔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하. 여기가 최대구나. 그게 얼마다? 3이다. K 나오겠지? 그리고 1 넣어보자. 뭐 나오겠어? 최소값. 구하세요가 나오겠지? 그럼 1 넣어주면 되겠네. 알았음? 이게 답일 거야. K-1. 그럼 위에서 K만 찾아오면 되겠죠? 끝. 여기서 K 찾아서 이걸 답으로 써주시면 끝. 여기까지. 다음 787. 숙제가 787까지였죠. 오케이. 오늘 쌀먹식 하고 끝나네. 가자. 이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x에 대한 이차 함수다. 그죠? 개수들이 사인 코사인인 거지. 그 녀석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모두 다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여기까지. 어때? 무슨 문제야? 원래라면 무슨 문제야? x제곱 이건 안 써도 돼. x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1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다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근의 물리 문제잖아.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해석하고 함수를 해석을 하겠지. 근데 이거는 이미 함수로 해석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지. 그럼 이대로 갈게요. 어찌됐건 간에 fx라는 함수와 x축이라는 함수가 교점이 생겨. 근데 두 개가 꼭 다르라고 한 적은 없고 그냥 모두라고 했으니까 맞죠? 둘 다. 근데 그 두 개가 서로 다 같을 수도 있어. 왜? 교점은 두 개라고 안 하잖아요. 두 개라고 하면 진짜 서로 다른 두 개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두 개라고 한 적은 없잖아. 그냥 모두라고 했지. 내가 지금 두 개라고 부르고 있는 것 뿐이지. 어쨌든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뭐야? 한편축. 함수값의 부호 f-1. 뭐예요? 바로 쓸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뿔 1, 마 1 생략. 두 번째 f1.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뿔 1, 마 1 생략. 둘 다 양수예요. 맞죠? 그 다음 합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판별식 써야지. 판별식 뭐야? D 써야겠네. 코사인 제곱의 세타 마이너스 4사인 세타 플러스 4. 0보다 뭐 해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돼. 다시 말하지만 두 개라고 한 적은 없기 때문에 맞죠?
근데 함수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두 교점이라고 했다면 반드시 0보다 커야만 할 거야. 근에서는 두근이라고 하면 크거나 같다가 맞지만 이거 기억나? 방정식에서의 두근은 서로 다른 두근, 서로 같은 두근을 다 말하는 거지만 함수에서의 두 교점은 진짜 두 개의 점이 다 다른 것만 얘기한다. 알았죠? 그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마지막 축의 방정식 축방 어디예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코사인 세타. 그 녀석이 어디에 있어주세요? 여기서 있어주세요. 끝. 여기. 이거 3개, 4개, 네, 다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타의 범위를 0부터 마이너스 0부터 2파까지 다 봤을 때 얘는 당연히 만족하지. 코사인 자체가 원래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2로 나눠버리면 당연히 이 사이에 있을 수 있겠지. 맞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생각 볼 필요가 없고 이거는 사인으로 바꿔서 사인에 대한 2차 방정식 풀면 되지 않을까? 0보다 크고 나왔다. 사인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마이너스 5보다는 당연히 크니까 요 사이에 있으면 되는데 이거 뭐야? 이것도 당연히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개만 따지면 됩니다. 끝. 자, 시작해볼까요? 갑니다. 사인 법칙 그리고 코사인 법칙. 자, 이번 단원의 이름이 삼각함수의 활용입니다. 어떤 걸로 활용을 하러 가냐? 근데 자, 이제는 다시 돌아와요. 어디로? 삼각형으로. 그림으로 돌아옵니다. 알았죠? 도형으로.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배우는 삼각함수의 활용이 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인데 너가 대수 나랑 했었지 한번. 너가 안 했었나? 시연이가 했었구나. 너 왜 안 했었지? 아무튼 그럼 처음인 거지? 뭐야? 다른 데서 했던 거야? 인강으로 들었었어? 오케이. 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요. 공식 증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쭉 가보자. 약간 요약식으로도 비슷하게 가면 되겠다. 사인 법칙에 대한 그림이나 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외접원이죠. 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ABC라 부르고 그놈의 대변의 길이를 스몰 ABC라 불러보고 그 다음에 끼인 각은 꼭지점의 각은 대문자 ABC로 그냥 표현을 하고 맞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건 뭐? 외접원의 반지름. 얼마? 대문자 R. 그때 사인 법칙 만들어진다. 그치? 사인 법칙 공식 뭐였지? 강의 안 본 걸로. 자, 사인 A분의 스몰 a 대변의 길이는 사인 B분의 그놈의 또 대변의 길이랑 같고요. 사인 C분의 대변의 길이랑 같습니다. 근데 그 값이 전부 다 뭐랑 같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랑 같다. 2R과 같다. 요게 기본적인 사인 법칙이다. 알았죠? 증명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리고 사인 법칙도 코사인 법칙도 둘 다 뭐가 등장하냐면은 각각 법칙에 대한 변형식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사인 법칙의 변형식은 2개고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은 하나예요. 자, 일단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과 사인 법칙의 변형식의 공통점은 여기 2번인데 뭐를 구하러 가냐면 2개가 같다라는 상황에서 뭐 하자? 사인을 구하기 위한 각에 대한 내용을 다 나머지 변의 길이들로 표현을 하기 위한 변형식이라고 보면 돼. 결국 곱셈공식의 변형식도 그런 느낌이었잖아. 곱셈공식을 특별하게 바꾼 게 아니야. 그냥 이항을 한 정도잖아. 대신에 뭘 물어보는 제곱 더하기 제곱을 물어보는 것처럼 바꾼 것뿐이야. 왜? 그걸 제일 많이 쓰니까. 사인 법칙도 변형식, 사인 법칙의 변형식도 똑같아요. 결국은 이항이야. 뭐? 사인 A는 뭐다? 2R분의 A. 근데 뭐 하고 싶은 거야? 주로 우리는 각을 제공을 받았을 때 변의 길이에 대한 내용으로 바꿔보자 라는 식으로 쓰는 게 대부분 쓰이다 보니 이항을 시킨 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근데 곱셈공식의 변형식에서 내가 외우지 마세요 라고 했었지만 요거는 꼭 외워주세요. 알았죠? 이거 안 외워두면 떠올리기 힘들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수가 똑같다라고 하면 비율이 똑같은 거지. 사실 분모와 분자의 비가 분모 분자의 비와 분모 분자의 비와 똑같습니다 라고 쓰는 게 제일 기본인데
분자들의 b가 분모들의 b랑 같다도 똑같지. 그래서 변형식은 분자들의 길이 b는 분모들의 크기 b랑 동일합니다 라고 쓰는 거. 요게 두 번째 변형식. 끝. 별거 없죠.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도 공식에 대한 설명만 먼저 한번 싹 하고, 증명할 수 있으면 증명까지 하고 잠깐 쉬든가 하자. 자, 코사인 법칙은요, 외접원의 변증 같은 거 없고요. A, B, C에 대한 대변의 길이 스몰 a, 대변의 길이 스몰 b, 대변의 길이 스몰 c라고 했을 때 나오는 공식. 자, 총 세 가지 공식인데 그 중에 하나만 씁시다. A 제곱을 구하기 위한 게 일단 코사인 법칙의 변형, 아니 코사인 법칙. B 제곱은 C 제곱은 똑같습니다. 생김새가 똑같아서 그냥 뺄게요. 어제도 A 제곱은 뭐다? 피타고라스 정리 쓰듯이 쓰는 거야.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코사인 법칙을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확장이라고도 부르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그대로 쓰고 뒤에는 마이너스 2에 요 놈의 길이 늘 곱하면 BC. 그 다음에 여기에 코사인이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이었겠지. 그때 뭐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놈의 대각의 크기. 뭐 이런 식의 구조를 띠고 있다. 역시 증명은 좀 이따 할게요. 됐죠? 그럼 B제곱은 뭐겠어?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제곱이니까 B 이렇게 쓰겠죠? 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 가보자.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은 하나입니다. 아까 말했죠? 근데 뭐 한다? 그냥 코사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항한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 넘어가봐. 짠. 분자 뭐겠어?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겠죠? 앞에 뭐 붙어 있어? 2BC 붙어 있습니다. 양변을 2BC로 나누는 거.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항을 하려고 하면 어려운 건 아닌데 오래 걸려. 떠올리기 힘들고. 그래서 반드시 외워줘 버리세요. 알았죠? 코사인은 뭐다? 2BC분의 B제곱 C제곱 대변의 길이의 제곱을 빼는 거. 알았죠? 끝! 여기까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자, 혹시 뭐 정리를 지금 당장 할 거는 많이는 없죠? 자, 증명까지 하고 나서 시간 줄 겸 쉬는 시간 가집시다. 자, 증명부터 해볼까? 사인 법칙의 증명. 사인 법칙의 증명. 뭐 하러 가냐면 원을 살려주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밝힌다고 쳐봐. 그러면은 A라는 각은 그리고 스몰 a라는 변은 유지돼야 돼. BC는 이걸 밝히는 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쉽게 A를 움직여주는 거야. 어디로? 여기로. 뭐? A와 A'은 A의 스몰 a에 대한 원주각이라서 크기 똑같습니다. 맞죠? 그걸 살려서 90도가 되게 옮긴 거야. 그러면은 누가 어디가 된 거야? 요 길이라 할까? A'B가 뭐가 된 거야? 지름이 된 거지. 90도니까. 끝. 그래서 우리는 원래 아니야. 여기서 sin A' 어떻게 구해요? 2R분의 A로 구하죠. 근데 그게 sin A랑 사실은 각이 똑같으니까 똑같죠. 그거를 자리 바꾼 게 법칙이에요. 지금 끝. 증명이라고 할 것도 없는 수준. 알겠지? 근데 옮겨 본다는 생각을 중학교 때 해봤지만 이제는 안 한 지가 좀 돼서 헷갈릴 수는 있겠지. 자, 다음 두 번째. 코사인 법칙으로 합니다. 코사인 법칙은 쉬워. 여기다 바로 할게.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한 게 뭐다? A제곱는. 맞죠? A제곱는. 그래서 A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A제곱을 유지시켜. 그리고 어디로 가? 이렇게 쪼개보자. 자, A제곱이라는 각은 각이래. 변의 길이 제곱은 어떻게 구할까요? 아니다. A제곱을 살리는 게 아니라 A를 살리는 게 아니라 각 A를 살려야 되는구나. Sorry. 각을 쪼개면 안 되네. 각을 살리자. 여기로 가자. 자, 여기 A죠. 이 길이 뭐예요? B 코사인 A죠. 얘는 뭐예요? B 사인 A죠. 얘는 뭐예요? C에서 B 코사인 A를 뺀 거죠. 끝났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쓰자. A제곱은 뭐다? C 마이너스 B 코사인 A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B제곱 사인 A제곱. 맞니?
전개. C제곱 플러스 B제곱 코사인 제곱의 A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플러스 B제곱 사인 제곱 A. 보이냐? B제곱의 개수가 사인 제곱 A 코사인 제곱 A.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그래서 B제곱이다. 끝.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나머지도 두 개도 자동으로 증명이 된 거지. 따라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사이버측 코사인 법칙 이게 답니다. 문제는 이제 너네가 도형에 활용하는 게 문제지. 공식이 안 외워져서가 아니고 증명이 안 돼서가 아니고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야. 보조선 하나 못 끊는 거. 무슨 법칙을 써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못 찾는 거지. 그런 것들 때문에 질문이라서 사실 요 단어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그림들을 쪼개도 보고 그림 자체 몇 개, 특정 몇 개의 그림들은 어차피 계속 반복되거든. 그런 그림들 자체에 익숙해져 보고 그래서 난이도를 점점 올려가 봐야 돼. 센이나 마플 정도 수준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특정 몇 문제, 뭐 마플로 치면 터프나 행일, 센으로 치면 C단계나 B단계의 난이도 높은 거, 별 3개짜리. 그런 문제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너무 그냥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한 번씩만 쓰면 끝나. 근데 이 문제가 고난도가 되는 이유는 무슨 법칙을 써야 되는지 숨기면서 사인 썼다가 코사인 썼다가 사인 써서 마무리. 약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거든. 삼각형 여러 개 붙여가지고. 그런 문제들에서 이제 너희들이 사실 어려워지는 거라 점점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뜯어보고 해석해보고 해야 됩니다. 사실은. 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해 주시고요. 정리부터 해주세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저기 민범이는 요거 잘 공식 잘 보면서 하고. 근데 뭐 너는 방학한번 했었으니까 기억은 나나? 자, 아무튼 몇 번을 풀어보시냐면 일단 805번 풀고 계세요. 조금 많이 풉니다. 오늘은 아까 말했었는데 개념이 중요한 건 아니라서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이상하네. 개념이 끝이 아니라서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은데. 활용해야지. 뭐야? 까지 하면 되지 않나? 오케이, 여기까지 7개 정도 됩니다. 이거 다 한번 일단 풀어보세요. 알았죠? 시간은 충분히 준 것 같아. 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뭘 쓸래? 자, 물어보는 게 코사인 B지. 코사인 B를 물어본다고 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 아니라고 예전에 뭐 내가 특강 때 얘기했었고, 그지? 결국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구분 짓는 거는 공식 자체. 일단 첫 번째, 사인 법칙을 이거랑 같다, 이 두 개가 같다라고 쓰고 싶어. 그럼 뭐야? 변과 각, 변과 각. 그림으로 치면은 변과 각이 마주보는 게 한 세트, 변과 각이 마주보는 게 한 세트. 그때 사인 법칙을 쓰는 거고, 두 번째, 만약에 이 두 개가 같다고 쓰고 싶어. 그럼 뭐다? 뭐? 반드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그때 그 이런 얘기 했었지. 앞으로도 뭐 계속 할 얘기인데 고3이 될 때까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관련된 공식은 무조건 사인 법칙이 유일하다. 알았어? 그래서 외접원이 반지름이 얼마다 또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얘기가 등장하는 순간 무조건 사인 법칙 떠올리세요. 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 사인 법칙을 써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무조건 한 번은 써야 된다는 얘기다. 그 다음 두 번째 코사인 법칙은요. 뭐 뻔하지. 변 그리고 각 하나. 맞죠? 해 변의 길이랑 각이 뭐든지 간에 뭔가 하나는 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코사인 법칙.
근데 이제 뭐 실제로 너희들이 만나는 문제들은 저게 나와 안 나와? 다 안 나오지. 변 두 개만 딸랑 주어지고 그냥 뭐 뭔가를 물어보고 있을 거야. 그럼 다른 그림에서 또 막 뭐 변 두 개 각 하나 해가지고 뭐 사인법칙을 써와서 여기서 각을 찾아봐. 그러면은 뭐 사인법칙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 옆에 붙어 있는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를 찾아와. 그러면 변 세 개가 완성됐으니까 코사인법칙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실 너희들이 힘들어 하기는 하지. 자, 일단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왜 사인 법칙을 쓰고 있고 왜 코사인 법칙을 쓰고 있는지부터 계속 생각하면서 풀어야 된다. 알았지? 기본 문제라도. 무슨 법칙이야? 변 두 개, 각 두 개, 마주 보는 것들 세트. 그러니까 당연히 사인 법칙이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뭐다? 사인의 60도분의 변의 길이 5랑 사인의 b분의 얼마? 4가 같다 해서 사인 b를 찾아주는 거지. 그래서 사인 b를 찾았으면 그걸로 뭐 하러 간다? 1-사인 제곱의 b를 통해서 코사인 제곱의 b를 찾아가는 그런 문제인 거죠. 뭔 소리인지 알겠죠? 답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809번도 마찬가지야. 자, 삼각형 ABC를 이용해서 뭐 사인 105도의 값을 구하시오. 그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105도라는 각은 당연한 얘기지만 특수각이 아님.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아니거든. 뭔가 만들어 가세요라는 얘기고 105도는 어디서 만들어져? 여기서 만들어지게 된다. 맞죠? 그럼 이놈에 대한 사인을 이용하래. 그래서 사인이니까 사인 법칙이 아니라 무슨 재료들이 튀어나오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지? 그럼 여기서 사실 제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코사인 법칙을 쓰든 사인 법칙을 쓰든 일단 105도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고 싶으면 일단 마주보는 변. 대변의 길이는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이 녀석의 길이를 어떻게 찾아갈까에 대한 얘기가 너희들이 아마 쪼갰을 거야. 푼 사람들. 그렇지? 쪼개가지고 이 길이에서 내려서 이거 길이 찾고 이 길이에서 내려가지고 이 길이 찾아서 이제 더해서 물음표를 찾았을 텐데 앞으로는 나중에 뭐 하겠어? 이걸 x로 잡았을 때 변 3개 특수각 하나. 코사인 법칙으로 물음표 x를 찾아올 수도 있다. 앞으로는 모범 답안이 이게 될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쌤의 흐름상 가르치는 순서상 뭐야? 코사인 법칙 지금 나오기 전이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쪼개는 걸로 모범 답안이 쓰여져 있을 거예요. 해설지는. 뭔 소리인지 알겠음? 일단은 원하는 게 그거니까 그거대로 따라는 갈게. 다시 말해주면 앞으로는 저 x를 구하는 방식이 뭐다? 코사인 법칙으로 바뀔 거다. 앞으로는. 자, 어쨌든 가보자. 여기를 얼마? 2루트 2. 여기를 얼마? 2대 1대 루트 3. 얼마야? 2루트 6이야? 그럼 이 길이 나왔죠. 뭐예요? 2로 묶어봤더니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루트 2로 묶을 필요는 없네. 2로 묶자.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일 거다. 알았지요? 그러면 다시 한번 뭐 해요? 4인의 105도 분의 2 루트 2 더하기 루트 6 는 누구랑 같다? 사인의 30도로 갈게. 분의 4랑 같다. 알았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사인 105도가 나올 겁니다. 뭔 말 알? 오케이? 나 813번. 자, 이번에도 비슷하지요. 뭐가 나왔어요? 드디어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 6 나왔다, 그치? 저 6이 뭐다? 대문자 R. 그리고 대문자 R,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랑 관련된 공식 자체가 사인 법칙밖에 없으니 이 문제는 무조건 마지막 답을 구할 때든 첫 시작이든 어쨌든 사인 법칙을 떠올리기는 해야 됨. 자,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임? A, B임. 45도, 60도 주어져 있으니까 요 변의 각의 크기를 찾아주면 얼마냐? 105도. 75도야? 자, 75도가 아니라 만약에 특수각이었다면 바로 사인 법칙 썼으면 끝났지. 맞지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찾아가는 거야? 저 75도를 살릴 수는 없으니까 45도에 대한 대변의 길이와 사인 법칙 60도에 대한 대변의 길이를 사인 법칙을 통해서 구해올 수 있겠지. 어떻게? 사인의 45도 분의 누구야? 내가 찾으려는 게 뭐야 지금? 대변이었지? BC는 얼마다? 12, 2R이다. AB 찾았지? BC 찾았지? 두 번째는 뭐예요? 60도에 대한 대변의 길이 AC. 그게 얼마다? 또 2R. 그러면 AC도 나왔지. 그렇게 AC, BC를 각각 찾아왔지. 그럼 이제 뭐 해줘? 아까처럼 또 60도와 변 X와 두 변의 길을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찾는 게 아마 앞으로는 기본 풀이가 되겠지만 지금은 아직 배우기 전이니까 뭐 하자? 또 쪼개로 가는 거일 거다. 알았음? 그래서 이 변에 대해서 루트 2분의 1배. 이거에 대해서 절반 2분의 1배.
그래서 둘이 더한 거를 AB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알았죠? 어? 그래도 상관은 없죠. 쪼개는 걸로 갈 거면 사실은 그 뭐든 상관이 없어서.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모범 답안이 현재 모범 답안은 이거지만 앞으로는 이게 아닐 예정이라서. 알았죠? 19번 가보자. 자, 그리고 여기 드디어 내가 설명하고 싶은 문제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뭐예요? 삼각형의 모양을 찾아보시오. 결정하시오. 자, 삼각형 모양의 결정 문제. 자, 우리 배운 적 있어. 언제 배웠게? 몇 학년 때 배웠게? 아니, 그래봐야 너네 1학년이구나. 1학년 때 배웠다, 그치? 몇 학기 때 배웠게? 2학기. 응. 1학기 때 배웠죠? 어느 단어에서 배웠게? 1학기입니다, 1학기. 1학기라니까 명제하고 있다. 1학기 명제는 2학기인데. 인수분해에서 처음 배웠잖아. 삼각형 세변의 길이 스몰 ABC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하는 그거 뭐였어? ABC에 대해서 뭔가 내용상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했잖아. 결국 삼각형 모양을 결정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변의 길이에 대한 얘기가 필요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다 각으로만 나와 있어. 그래서 삼각형 모양의 결정 문제에 필요한 공식은 바로 이 두 개예요. 이 두 개의 공식이 뭐야? 변형식들이.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안에 묶여 있지만 어쨌든 각에 대한 얘기를 변의 길이로 바꾸는 놈이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사인,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의 활용 문제는 뭐 다양한 형태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일단 무조건 100% 쓰이는 거는 뭐다? 삼각형 모양 문제. 사인 제곱 A, 사인 제곱 B, 사인 제곱의 A 뿔 B. 뭐야? 사인 제곱 A가 뭐예요? 4R 제곱 분의 A 제곱. 사인 B 제곱이 뭐예요? 4R 제곱 분의 B 제곱. 사인 제곱의 A 뿔 B. 각 A 뿔 B가 뭐예요? 삼각형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하면은 파이 마이너스 C가 되고 사인에서 파이 마이너스 C는 사실은 사인 C랑 똑같지. 그럼 사실은 이거 자체가 뭐야? 사인 제곱의 C랑 똑같아. 4R 제곱분의 C 제곱입니다. 양면에 4R 제곱배 해버리면은 이거죠. 오케이? 변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근데 지금의 변 C는 스몰 C는 우리가 쓴 거니까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면 되겠다. 뭔 말할? 끝. 다음. 그거랑 비슷한 문제 먼저 풀고 올까? 839번인데. 자, 839번 먼저 볼게요. 지금 19번까지 풀었었지. 자, 839번 뭐뭐뭐뭐가 성립할 때 어떤 삼각형인가요? 삼각형 모양 결정하세요. 이것도 역시 뭐다? 이건 변형일 거다. 근데 이번에는 어때? 사인, 코사인 섞여 나오지. 탄젠트도 섞여 나올 수 있겠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면 되고. 어쨌든 사인, 코사인 나오면 뭐 한다? 무조건 사인 법칙의 변형식 그리고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을 써. 코사인식이 뭐예요?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 대변의 길이 한 번 더 등장. 양변 4배, 양변 2R배. 그리고 요 2 약분하고 요 BB 약분하고 나면 양변에 A제곱 곱해볼까? A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A제곱 사라지네? 남은 거는 뭐다? B제곱 C제곱 뺀 게 0이다. BC가 같은 이등분으로 바뀌어.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죠? 오히려 인수분해는 심플해졌고 처음에 변형식을 써주세요가 목적인 거라고. 이해되었음? 다시 25번으로 돌아가자. 죽겠다. 자, 이번에는 이제 뭐예요? 한 방에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일까? 일단 언급하고 있는 것들 그림에 다 나타나져 있는지 표현 좀 해보자. AD의 길이 3 주어져 있고 CD의 길이 6 주어져 있고 코사인 B가 주어져 있는데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표시 좀 해보자. 자, 그럼 주어진 게 이만큼인 상황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AC의 길이를 물어봐요. 자, 어떻게 풀면 되겠어? 저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 따로따로 봐야지. 근데 재료는 왼쪽 삼각형이 좀 더 많지. 오른쪽 삼각형에서는 뭔가 재료가 너무 적어서 뭔가를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을 쓸래야 쓸 수가 없는 상황이지, 우변은. 우변의 오른쪽 삼각형은. 그래서 저 오른쪽 삼각형에 있는 유일한 재료 하나, 각을 왼쪽으로 넘겨봐. 방법은 뭐야? 이 각이 뭐다? 파이 마이너스 B인 거지. 그러면 변 3개 각 하나, 뭐야?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지. x제곱 어떻게 구해요? 9 더하기 36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의 원래는 d. 근데 코사인 d가 뭐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 코사인에서 너네가 그래프를 떠올리면 파이에서부터 출발해서 b만큼 빠지세요. 또는 2분의 파이의 2배, 짝수배에서 뿔마 b를 하고 있으니까 코사인 b랑 관련된 걸 거야. 부호만 고민하자. 파이 마이너스 b 코사인 x좌표 왼쪽으로 갔으니까 음수네. 앞에 마이너스 붙죠. 이해됐음? 그렇게 바꿔주면은 보이냐? 제가 뒤에 x제곱은 9 더하기 36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면서 36에 코사인 b 얼마? 9분의 1. 얼마예요? 49. x는 7, 남은 2도.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았나요? 예. AC가 ER일 수가 없잖아. AC가 왜 ER인데? 그림이 지름처럼 보인다고 지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름이라는 확실한 정보를 찾아와야지. 그지? 원주각이 90도가 아닌데 무슨 지름일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833번 갑시다. 오른쪽 그림 같이 AB의 길이가 4, AC의 길이가 3이고 A가 60. 그때 외접원의 벤젠의 길이를 찾으세요. 누가 봐도 외접원의 반지를 무슨 법칙이라 그랬어 얘들아? 사인 법칙. 맞죠? 마지막 물어보는 질문 자체는 사인 법칙일 거야. 근데 이걸 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얘들아? 이 R을 구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변 대각이 한 세트는 있어야 뭔가 이 R을 마지막에 답으로 되지. 그러면 뭔가 마주보는 각과 변이 하나라도 주어져야 되는데 하나라도 있어 없어? 없지. 각은 유일하게 60도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놈의 대변의 길이를 찾아오라는 얘기가 되고 그걸 x로 표현을 해봤더니 보이네 뭐가? 각 코사인 법칙. 그래서 일단은 코사인 법칙에서 x제곱을 먼저 써. 왜? 16 더하기 9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의 60도. 코사인 60도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집어넣고 약분. 그러면 얼마 나와요? 이게 뭐야? 얼마 나와요? 12, 4, 13. x의 길이가 루트 13이 나왔어. 그럼 이제 마지막 답은 뭐야? 사인의 얼마? 60도분의 대변의 길이 x, 루트 14. 그게 뭐다? 2R이다. 됐나요? 끝. 답은 생략할게요. 아마 3분의 루트 39 이렇게 나올걸? 그지? 끝. 여기까지. 마지막 사인 법칙의 활용, 사인 법칙이래. 삼각함수의 활용 하나 남았다. 그거 하고 오늘 마칠게요. 자, 지운다. 요 개념 설명 쪽은 지운다. 이제 뭐가 남았냐면 삼각형의 넓이. 그리고 사각형의 넓이. 너무 멀리 뗐나? 어쨌든 2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짧게 잠깐 설명만 하고 마칠 건데 왜 이게 이렇게만 설명해도 가능하냐면은 수업에서 배운 거야. 그 공식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것 뿐이야. 너네가 쓸 줄 아는 상태로 만들려고. 자, 간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 중 하나가 뭐 있어요? 뭐 밑변 높이 있죠. 그건 당연히 있는 거고. 근데 높이를 찾아야 되는 거고. 직각삼각형일 때도 마찬가지, 정삼각형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 다 있는데 그거 말고 요거 주어질 때 넓이 어떻게 구할게? 2분의 1 AB 사인의 E인각. 기억나냐? 요게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었다. 대신에 중학생 때는 그 세타가 만약에 둔각 105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A, B 105도, 105도는 안 되겠다. 120도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했어? 결국은 높이를 만들러 가는 거고 여기를 60도 살려서 이게 길이가 뭐야? A 사인의 60도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60도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즉 둔각 세타가 주어지면 뭐다?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쓰세요라고 공식을 외웠을 거야. 근데 이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어차피 이제는 둔각 구할 줄 알잖아. 당연히 사인의 120도는 180도 빼기 60도로 너희들이 당연히 할 거니까 알아서. 그래서 이 공식 하나로 외우는 것 뿐이고 두 번째
뭐가 등장했어요? 무슨 원? 외접원이 등장했죠. 맞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등장을 했어. 그때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또 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4R분의 ABC 곱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녀석은 물론 당연히 외우면 좋지. 당연히 외우면은 필요는 한데 만들 수 있어. 어떻게? 자, 사실 여기가 A면은 여기가 각 A란 얘기고 여기가 B면 여기가 B란 얘기지. 여기는 그럼 뭐겠네? C겠네. 이게 지금 사인 C입니다. 사인 C를 ER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봐. 대입하면 끝이야. 알았죠? 그러면 공식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사실은 안 외워도 좋고 또는 외워도 당연히 좋고 근데 너희들이 실제로 문제를 푼다고 하면 있잖아. 세변의 길이랑 외전의 반지름의 길이 뻔히 줬는데 너희들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들이 외전의 반지름의 길이를 딱 보는 순간 무조건 일단 사인 법칙 쓰고 있을 거야 지금 앞으로. 그래서 얘보다는 얘를 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너희들이 사인 법칙을 썼고 재료를 찾아와 버렸거든. 그래가지고 아마 얘를 쓰게 될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래서 이 공식은 외워서 반드시 써야 돼. 못 외우면 틀려라는 문제 그런 공식은 절대로 아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등장하냐면 또 원이 등장하는데요. 이번에 원은 무슨 원이야 얘들아? 내저번이다 그치?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등장할 거야. 그러면서 세변의 길이 ABC를 주겠죠. 그때 넓이 구하는 건데 너네 이거 알아 몰라? 알고 있죠?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A 뿔 B 뿔 C로 했지. 얘들아 여기 어디선가에서 사인 법칙 찾아봐. 있어 없어? 코사인 법칙 찾아봐. 있어 없어? 없어요. 이 공식은 그냥 중학교 거 그대로 다시 가지고 왔어.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교재에서도. 왜? 아니 이 넓이를 왜 이 공식이 나오냐가 아니라 이걸 왜 주겠냐고 다시. 왜 교재에서 다시 등장했겠냐고. 이것 때문이야.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너네 이 공식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시오만 만나냐? 넓이를 줄 테니까 B를 구하시오. 넓이를 줄 테니까 C를 구하시오도 만나지. 근데 항상 문제를 넓이가 24인, 넓이가 36인 이렇게 주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그 우변의 길이래. 우변의 크기가 넓이잖아. 그 녀석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그냥 얘를 또 던져주는 것 뿐이야. 알겠음? 이거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랑 관련된 거는 아니고. 그냥 얘를 써야 되는데 쓸 때 우변의 비교 대상으로서 얘가 또 등장 많이 합니다. 이 얘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두 가지 사각형. 첫 번째, 평사. 기억나? 평사. 재료가 주어진다. A, B, 베타. 저 평사 넓이 어떻게 구할래? 반쪽에서 구하잖아. 요거 넓이랑 근데 요거 넓이랑 똑같지. 근데 요거 하나 넓이가 2분의 AB 사인 세타지. 그럼 넓이는 그냥 AB 사인 세타. 뭔가 공식처럼 외운다라는 느낌보다는 쪼갤 건데 둘이 똑같다를 이용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각형의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형태의 문제 중에 이거 너무 평사를 그리고 있네. 그런 문제들 중에 이런 녀석이 있어. 쪼개서 얘 따로 쟤 따로 구하는 문제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런데 대각선의 길이들이 주어지는 문제도 있을 거야. 그때는 이 공식을 쓰는 거다. 가자. 넓이 뭐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넓이 뭐다? 다시 2분의 1 붙여서 AB 사인 세타야. 자,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역시. 어떻게 만든 거야? A랑 평행한 길이를 여기다가 A랑 평행하면서 같은 길이를 또 여기다가 B랑 같은 길이 평행하게 여기다가 붙여주면 이거 평사잖아.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잖아. 그럼 빨간 색깔 사각형 넓이는 AB 사인 세타야. 근데 그거를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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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 절반으로 만드니까 다시 2분의 1 붙은 거. 끝.
이 공식들은 다 어때?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대신에 다시 등장하는 이유는 뭐야? 이제 세타가 둔각이라도 너희들은 만들어간다는 느낌보다 그냥 쓰면 돼. 둔각으로 표현해서 쓰면 돼. 왜? 둔각을 구할 줄 아니까. 그래서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실제 학교 시험이나 내 모의고사에서 여기서 어려운 문제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근데 넓이가 어려워서가 아니야. 사인 법칙이 어려워서고 코사인 법칙으로 변의 길이나 가격 크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아서 질문일 거다.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면은 삼각함수의 활용 끝이에요. 자, 말은 쉽게 했지만 좀 문제 풀어봐야 되겠지. 그거는 내일 문제 좀 풀면서 일단 내일은 최대한 가능하면은 좀 모의고사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더 소개하는 시간으로 갈게. 수열 굳이 넘어가는 것보다. 알겠지? 내일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고난도 문제 좀 풀 겁니다. 알았죠? 너 영상 잘 보고, 풀이 잘 듣고.